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새벽 6시 5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인하를 하고 이제 10%의 관세를 유지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 펜타닐 마약 부분도 잘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겠죠. 그죠? 거기서 힘입어서 우리가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 이러면서 또 환율도 다시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S&P 그리고 코인 다 어느 정도 슈팅을 줬었고 코인은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세를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번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잡고 잘 관리를 하시면 되고, 잡다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릴게요. 환율 1420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가 역시 달러다 하면서 돈이 좀 살짝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국채가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고 아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금리 인하를 좀 빡세게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를 겁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그 아파트 가격을 많이 떡상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약간의 변론인데 환율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 정부에서 일단은 본인들의 경제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경단이잖아요. 이경인가 그렇습니다. 이자만 2천조, 천조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얘를 감당을 못해요 국채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의도적으로 펌핑 시킨다는 생각이 조금 자꾸 들어요. 그래서 펌핑을 시켜서 걔네들로 이제 좀 충분히 좀 쌓은 다음에 걔를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길까, 코인이 이길까, 뭐 이렇게 고민이 좀 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일단은 코인을 의도적으로 좀 판명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렇죠? 그렇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쟁을 좀 활용하고 있다. 근데 전쟁을 대놓고는 종용을 못 시키니까, 어쨌든 중간에서 뭐 지원을 해주면서 근정을 유지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 이제 뭐 합의하면서 어쨌든 수익을 좀 챙기고 약간 실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파키스탄도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나중에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자료들이 좀 모여지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예요. 자 그리고 엔화는 이제 9.5 정도로 또 조금 진정됐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빨리 못 떨어뜨립니다. 절대로 빠르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기를 계속하기에는 일단은 이제 이 고금리가 리세션의 압박을 작용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코인을 좀 활용해서 비치를 좀 줄이고 그러면서 금리를 좀 낮춰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되었건 아까 전에 우리 환율이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 다시 좀 오르겠죠. 그러면 아마 내일은 한국 증시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이죠. 오늘은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환율이 올랐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먼저 진행이 되고 미국이 뒤따라오는 그런 게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환율이 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3점대, 2.5인가? 뭐 기준금리 그럴 건데 4.5니까 아직 미국은 여기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2.5까지. 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가격이 만약에 지금 저렴하다면 꾸준히 또 사모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잘 극복해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S&P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을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숏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만큼 또 상승해버렸죠. 여기서는 숏 이야기 드리지 않고 있잖아. 이건 좀 가만히 기다려야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떨어지기 전 금액대 포인트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관세 그런 얘기가 나오기 된 초기에 보다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실물 경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오늘 GS 건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 코인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밤을 새서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일찍 자야 되는데 이 상승 믿어보자.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한 상승이잖아요. 이번에 무슨 호재였더라? 제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 이제 머리가 좀 띵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걸 믿어보시고 눌림목은 12,000, 그러니까 102,000 그 아래에서는 분할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첫 번째 반점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갈 거냐? 조정표를 봤으니까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모습이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찌직 뽑고 막 난리를 칠 것 같아 한동안은.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0만 불 때 요 자리가 좀 맛있어 보이는 이제 그 타점이 하나 형성이 되거든요. 손절은 여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 요럴 때 이제 알트코인 단타 펑펑펑 치시면 괜찮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냐 30일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큰 하락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일단은 요 추세를 메인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4시간 차트상 120선이 이제 침범되느냐 안 되느냐를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침범이 되면 이제는 또 항상 추세 좀 꺾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차트상 120선입니다. 4시간 차트상 120선은 일봉상 몇 선이 되죠? 일봉상은 이제 4시간 120선이 어떻게 되노? 일봉상 20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메인 추세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뚫리면 여기가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당장 쉽게는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거다 보여지고 어쨌든 타점도 잡아봤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런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형성시켜 봤었다라는 부분이겠죠. 또 저희들도 자랑 하나 해야죠. 그렇죠? 비트코인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죠? 5월 12일 날 밤 12시 11시 20분 저희들이 보시면 이제 딱 그 타이밍에 알트코인을 단타는 또 상당히 정리하시고 다시 보셔도 좋다. 위에 단타에 대한 시장 엄청 많이 돌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타임 요 막 딱 떨어질 때 저기하고 다시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를 언급을 드렸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노려보셨을 것이고 아닌 분들은 못 누렸겠죠. 왜? 새벽 시간이니까. 미증시가 새벽에 저희 한국과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새벽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못 잡으면 그 다음 턴 잡으면 돼요. 이제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매수를 한번 깔아보는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지면 말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런데 비중은 너무 많이 실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 비중은 무조건 가볍게 그리고 남겨야 됩니다. 봐봐요. 10%를 손해보게 되면 우리가 복각에서 11% 수익을 가져가야 되고요. 50%를 손해보게 되면 복각에서는 100%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들을 나중에 어쨌든 물타기를 하던 뭘 하든 빠져나갈 수 있으셔야 되니까 50%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넣어서 50% 손해를 봤다 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더 넣어서 30% 득이익이 된다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대충. 그래서 우리가 뭐 반등이 382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원금 이상만큼 남겨두시는 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3번 정도 연속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저희들이 3번 연속 틀리지는 않아요. 전략이. 그래서 손절이 3번 나가면 이제 멘탈이 나가거든. 그래서 매매를 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번 나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매매 전략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꿀렁꿀렁 하는 그런 타이밍마다 지금 여기가 됐고 다음은 한번 1.41억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정도 타점에서도 단타의 진입을 노려보실 수 있겠죠. 키니너 덕스월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고 다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 시향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고 빅타임 이런 것들도 있고 많아요. 이오스도 있고 그래서 이오스 실제로 여기서 시작해서 이때 얘기했죠? 여기서 시작해서 1,350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1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걸 숙제로 읽지로 못하고 나온다? 바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바보라고 말씀드렸지만 괜찮아요. 그냥 단타 찍고는 맨 반보가 될 수 있는 거고, 내 기준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 공판 좀 사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승에 대한 이 정도의 되돌림을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저는 이 위에 좀 팔렸거든요. 팔았고 나서 지금 여기를 좀 잡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관심 있게 볼만한 정보도 꽤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점 잘 잡아보시고, 무지성으로 사지 마시고, 뭐 조닉 같은 경우도 눌림 뭐 나왔다가 잘 올라가고 있고, 그죠? 조닉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들이 관심 있게 본 종목이었잖아요. 과거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죠, 그죠? 실제 이만큼 슈팅된 다시 돌파거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있고요. 이때는 또 배팅을 또 해볼 수 있겠죠. 2번 정도는 실패해도 된다 했잖아, 그치? 혼자 3번만 안 나가면 된다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도의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좀 모아가자,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 뭐 단타를 치든지 말든지, 저는 그 안에서 비중을 잡았다가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또 단타를 치면서, 단타를 조금 하면 관리라고 할게요. 단타 좀 말이 좀 그렇다. 관리를 하면서 시들 천천히 좀 불려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는 그 남은 시들은 물 부르고 나가고, 그래서 결국 수익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줄였다가, 그러니까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매매가 적당히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뭐 주가는 그 변화는 없지만 내 계좌는 막 20% 늘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도 줄였죠. 그럼 뭐 반 이상 빼놓고 반만 가지고 달려가는 전략. 이게 제일 핵심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적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몰빵보다는 여유 자금 들고 있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도 이때는 뭐 일단 차트가 좀 모양이 예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에이시아 같은 애들 슈팅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모습들, 앞에 거래가 터졌고 지금 뭐 돌파하려고 하는 녀석들 뭐가 있을까? 스택스는 이미 시작이 돼버렸고요. 뭐 이런 애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눈을 툭툭툭 찾아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슈팅이 나와버렸고, 버추얼도 줄줄 잘 날아가고 있네. 솔라나, 페페도 한 날아갔죠. 말씀드렸던 종목,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입니다. 이제는 여기 지금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손절은 조금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한 10%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거라서 그래요. 위로는 많이 올라가기는 20-30% 그냥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슈팅이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위로는 기대값이 좀 크고 밑으로는 손절가시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그 변동폭이 이제는 확장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동폭 이제는 되게 좁아 있으나 변동폭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방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될 가능성이 쪽이 한 6대4 정도 높으니까 그쪽에다 배팅을 힘을 좀 쉴 때 무리는 하지 말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메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력 되시는 분들,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그렇죠? 이오스 같은 경우도 아까 어디였나? 이 자리를 눌림목을 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여기서 시장을 드렸거든요. 여기 시장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나진 않아요, 매매가.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밑에를 또 한 번씩 노려보겠죠. 그런 식으로. 눌림목을 노리려고 노력하셔야 좋습니다. 페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는 알 거야.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부분 5월 7일자 저점에서 기존에 상승 나왔던 이것에 대한 되돌림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그리고 어쨌든 작은 단타라도 2% 5% 이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잔량 홀딩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손절가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시고, 더 갈까요? 빠질까요?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 이 매수 자체를 눌림목에 하시면 수익 가져가기는 정말 너무너무 쉽거든요.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도 많아요. 니어도 관심 있게 볼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뭐 이 정도 빠져주면 땡큐, 그죠? 돌파할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러면 정찰 받고 그다음에 소비종 분할 매수. 쉽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